를 통한 공기업 사장의 그 임명은 그 공기업 사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경영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만들고 노조와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에 따라서 노조와의 타협이 불가피해지고 그 노조와의 타협의 결과 조직이 경직되고 불필요한 인력을 쓰고 다시 조직이 비대해지고 하는 그러한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정부는 스스로에 대한 개혁에 착수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개혁에 대한 필요라든지 이완된 그런 분위기를 다시 한번 쇄신하고 그렇게 해서 온 국민이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개혁 초기 인원 감축과 기구 축소를 추진했다. 그러나 하위직 공무원의 수만 줄었고 장관과 차관의 수가 20% 이상 증가하는 등 상위직 숫자는 오히려 늘었다. 정부 조직도 당초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발표와는 달리 오히려 늘어났다. 때문에 정부 개혁은 여론으로부터 따가운 비판을 받았다. 이 개혁을 추진하는 세력을 스스로 잘라내야 된다는 거.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혁을 추구하는 세력은 항상 집권 초기에 그것을 감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공공부문의 개혁, 특히 공무원 부문의 개혁은 집권 초기에 신속하게 했어야 된다. 근데 그런 것을 무슨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만들어서 검토하고 각 부처에서 무슨 계획을 올려서 수정하고 조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벌써 시간이 길어지고 그래서 이미 그러면 타이밍을 놓친다. 과거 정부도 그랬고 지금 정부도 결국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97년 12월 우리 정부는 IMF에 긴급 구제 금융을 신청했다. 그것은 6.25 전쟁 이후 최대 국난에 비유됐다. 지난 5년 동안 국민들은 고통과 희생을 분담했고 외환위기는 조기에 극복됐다. 현재 외화 보유액은 1,000억 달러 이상, 세계 5위 규모다. 한국 외환위기와 극복이라는 이 책은 IMF가 저명한 국제경제학자들의 평가를 정리한 보고서다. 학자들은 한국 외환위기에 대해 한국인들은 국론 통일로 외환위기를 극복했지만 좀 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here are still some problems that haven't been resolved in the green economy. I think one of the examples of this is that some of the corporations are, for all intents and purposes, non-viable, but yet they continue to exist. I don't think I need to name any names, but this has been already 5 years since the crisis, so by now you should have a good idea which companies are viable and which aren't, and which companies still pose a risk to the financial system if they continue to borrow from the financial system. Preferred approach of the Korean authorities at that time, and we had not perceived enough at that time how much transparency is the golden rule in a globalized market. Now we know that. Yes. It is the key lessons we learned from this crisis, and I hope that in the future we'll be able to avoid crises of this kind thanks to a generalized effort at transparency. 지금 우리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저금리와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거품, 그리고 최근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한 가계대출이 그것이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가계대출이 부실화돼 은행 부실로 이어질 경우 새로운 차원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특히 서민들, 노동자들이 자기 생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극한 상황까지도 내몰리고 한 결론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정한 게 4대 개혁인 겁니다. 그 4대 개혁이 이제 와서 달라지는 거 아니고 마찬가지라는 거죠. 금융 부분, 기업, 특히 재벌 부분, 그 다음에 노동 부분, 공공 부분의 개혁은 아직도 다음 정부가 계속 추진해야 될 개혁 과제인 거죠.
IMF 사태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였다. 4대 부문의 개혁은 선진적인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 경제 체질을 한 단계 높이려는 대전환이었다. 위기는 성공적으로 수습됐지만 개혁은 완성되지 않았다. 절반의 성공.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